사진에 있던 분들을 보니까 예. 되게 젊으시네. 사진에는 좀 나이. 아, 그래요? 아니, 젊진 않고요. 제가 나이가 지금 49입니다. 49이고요. 일단 제가 요 블록체인 국내 동향 관련해서 지금 거의 1년 반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번 주부터 이제 쉬었다가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ICO 때문에 저희가 좀 2월 7일부터 저번 주 전까지 좀 쉬었다가 저번 주부터 다시 시작을 했고요. 내용은 저번 주에 이제 뭐 쭉 진행을 했었고, 그 이어서 이제 이은 이슈들로 아마 대부분 내용들이 채워질 것 같고요. 하나하나 이제 발표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 주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하드포크 관련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 두 진영으로 나뉘었었는데요. 비트코인 코어 팀 세그위트랑 그 다음에 비트코인 언리미티드가 두 군데로 나눠져서 업계나 그 다음에 혹은 아니면 채굴 쪽도 나눠졌고 뭐 지갑 뭐 이런 거래소들도 좀 나눠져가지고 대립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좀 되면서 저번 주에 또 말씀드렸듯이 언리미티드가 이제 버그 때문에 노드가 다 죽었었습니다. 죽어가지고 그 이후로 해서 좀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27일 이후로 다시 가격들이 좀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후반전으로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5년도부터 이렇게 대립됐었던 세그위트와 언리미티드가 이제 제3대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펄스라고 하는 데가 이제 솔루션을 이제 하나를 제안을 했고요. 이 펄스라고 하는 데는 이제 한 2메가 정도 되는 걸로 해가지고 익스텐션 블록으로 해가지고 좀 1메가보다 좀 크게 좀 키우겠다. 블록체인 사이즈를 키우겠다라고, 블록 사이즈도 좀 키우겠다고 했고요. 이게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인데, 이거는 이제 세그위트와 관련된 네트워크인데요. 이게 한 4메가 정도 됩니다. 크기가.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나 이제 이런 것들도 담을 수 있게 세그위트 같은 경우 좀 설계가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중간 정도 형태로 해서 펄스라고 하는 데서 이제 솔루션이 제안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펄스는 보면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로저버가 여기 펄스에 투자를 했습니다. 펄스가 이제 지갑이고 뭐 이런, 그러니까 뜻은 지갑이나 이런 건데요. 주로 이제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비트코인으로 구매를 대행해주는 이런 것들을 주로 합니다. 솔루션은 이제 중간 정도 형태로 해서 그러니까 로저버 진영에서 이제 제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저버 진영에서는 그러니까 이 정도 사이즈로 해서 이제 펄스로 해가지고 솔루션이 제한이 됐고, 그 다음에 빅페이가 같이 거기에 동조를 했습니다. 빅페이도 마찬가지로 로저버가 이제 투자한 회사죠. 투자한 회사고 대주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코어 팀 같은 경우에는 세그위트 2메가로 해가지고 하이브리드 형태로 제한이 또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진영이 또 둘로 또 나뉜 건데요. 똑같이 이게 이제 어제랑 오늘 이렇게 제한이 된 겁니다. 어제 오늘 이렇게 제한이 됐고, 이 두 진영이 또 이렇게 제3대안을 놓고 또 이렇게 나뉘는 현상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서 실제로는 좀 잠잠해지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하드포크에 대한 얘기는 없어졌고, 하드포크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얘기가 진행이 안 될 것 같고요. 이 두 가지 이제 제안을 놓고 양 진영이 이제 대립하면서 계속 이제 얘기들이 이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일단은 진정이 됐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두 진영이 계속적으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버넌스 문제는 지속적으로 아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은 진정이 돼서 이제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지만, 어쨌든 세그위트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12월 14일까지 95% 정도의 채굴 관련된 저걸 차지해야 됩니다. 전체 95% 정도 넘어서야
세그위트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세그위트로 바뀌게 되는데, 이게 이제 2017년도 12월 14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때까지 달성하지 못하면, 95%를 달성하지 못하면, 세그위트 자체도 이제 그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까지는 좀 계속 이제 이거와 관련된 논쟁들이 지속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펄스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펄스는 뭐 로저버가 계속 이쪽에 이제 지지들을 보내고 있고, 이쪽 진영이 이제 로저버와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쭉 그 제안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세그위트 쪽에서는, 그러니까 비트코인 코어 팀입니다. 여기서는 펄스 제안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일단 입장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펄스의 그 제안은 좀 당분간 그 보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으로 있습니다. 이게 어제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제 나온 전체적인 그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이제 POS로 원래는 전환을 하려고 했습니다. POW로 지금까지는 채굴을 계속 했었는데, POS로 이제 전환하려고 했는데, 이제 상당히 좀 지연이 됐습니다, 이게. 지연이 되면서 이제, 근데 원래 이제 POS로 넘어가기 전에 난이도 폭탄의 형태로 해서 그 블록 보상을 정지를 시켜야 됩니다. 먼저 정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POS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코드상에는 지금 박혀 있거든요. 난이도 폭탄의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뭐 빙하기라고 하는데, 빙하기 형태로 해서 블록 보상이 정지가 시켜지고, POS 넘어가야 되는데, POS 개발이 지금 뭐, 제가 봤을 때는 1년 정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이 POS가. 그래서 대신에 그러면 정지하지 말고, 블록 보상을 좀 감소시키자. 이렇게 이제 제안들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통 이제 한 14초에서 15초 정도에 이제 한 번에 블록이 생성이 되는데, 지금은 6개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더가 6개 정도가 보상이 되는데, 그걸 이제 점차 줄이자. 3개에서 4개 정도로 줄이자라고 이제 지금 논의가 진전이 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거의 뭐, 고팅하는데 한 98%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급속하게, 이 블록 보상이 정지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건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더리움 그 개발진에서 이것들을 이제 도입을 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POS가 지연되는데 계속 두면 이 그 이더리움 이더의 이제 그 양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지연을 시킬 필요는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그 감소의 형태로 가지 않을까. POS 나올 때까지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POS 개발자가 그 근데 사실 그 한 명이어서, 이거 POS로 전환하는 개발자가 한 명이어가지고 참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에 그 한 2년 전인가 제가 봤었는데, 그때부터 POS로 개발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걸릴지는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좀 뭐 매끄럽게 어쨌든 이더리움이 뭐 이렇게 가격 변동이 좀 없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아마 좀 제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코인도 이제 같이 이제 블록 사이즈 증가하는 거 관련해가지고 비트코인이랑 거의 같습니다. 왜냐면 비트코인의 소스를 가져다가 라이트코인이 이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거의 같은데, 여기도 이제 세그위트를 그대로 이제 코드를 가져와서 여기도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근데 이제 날짜는 같습니다. 2017년 12월 14일인데 여기는 이제 95%가 아니라 채굴의 75% 정도가 채택이 되면 이걸로 이제 세그위트로 넘어가는 걸로 그러니까 합의가 됐습니다. 합의가 됐고 코드가 그렇게 들어갔고 그 시험판이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지금 공개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1일부터 지금 오늘까지 가격이 쭉 올랐습니다. 한 4달러 정도 하다가 지금 현재 한 8달러 정도까지 올랐죠. 한 100%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 정도 올랐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라이트코인에서 이렇게 블록 사이즈 증가하고 세그위트가 이렇게 채택이 되면 이게 이제 비트코인도 똑같이
그 버그라든가 이런 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라이트코인에서 이게 채택이 돼서 돌아가는 걸 보여주면 어떻게 보면 그 시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성공을 하면 비트코인도 뭐 같이 성공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입장이어서 이게 이제 75%가 채택이 되면 14일 이전까지 테레움 넘어가고 이걸 보고 아마 비트코인도 같이 세그위트로 이제 넘어가는 형태로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세그위트가 보면 이렇게 코드로 보면 한 220줄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한된 게 220줄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내용에 들어가서 이제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라이트코인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버그라든가 이런 게 있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제 라이트코인이 이제 좀 그 검증에 올라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가격들은 좀 많이 올랐고요. 이제 근데 라이트코인의 이 채굴 관련해서 세그위트 지금 채택한 게 4월 1일 날 발표를 하고 채택한 게 한 51%가 넘습니다. 지금 현재 채굴에서.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빨리 넘어갈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에 이제 라이트코인이 좀 많이 가격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과 바로 연결되는 거라 이게 요거는 좀 같이 보면서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과 관련된 소식들이 요즘에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요즘에 그 속도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뭐 카드 사용이 그 저희 나라보다 훨씬 적죠. 한 15%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카드를 넘어서서 이제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는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마 그래서 적극적인 투자들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4월 1일부터 가상화폐와 관련된 거래세가 원래 8%였습니다. 8%가 적용했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빠졌고요. 근데 이제 뉴스에서는 뭐 법정화폐로 인정이 됐다 뭐 이렇게 이제 뉴스에 나옵니다. 근데 그건 아니고요. 법적으로는 정확하게 지급수단으로 법적으로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급수단이지 법정화폐는 아닙니다. 법정화폐는 이제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급수단으로 일본에서 이제 인정이 됐고요. 이제 4월 1일부터 적용이 됐고 이제 뭐 일본에서는 어쨌든 그러면서 거래량이 상당히 늘었고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미 전 세계 그 비트코인 거래량의 60% 이상이 지금 일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뭐 현재 그 비트코인 출금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거래소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쓰비시 UFJ 여기 파이낸셜 그룹이랑 그 다음에 스탠다드 차타드 그 다음에 뭐 메릴린치 그 다음에 뭐 캐나다의 상업은행 뭐 이런 데들이 지금 7개 은행이 2018년부터 리플 기반으로 해서 국제 그 송금 서비스를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발표가 됐고, MUFG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도 가장 큰 은행이지만, 여기가 그 전 세계에서 이제 3위 정도 되는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이 은행에서 이제 리플 기반으로 이제 국제 송금을 한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리플 가격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거래량도 급증을 했고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뭐 거의 한 3배 올랐나요? 3배, 4배 정도가 올랐죠. 그게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리플을 기반으로 해서 국제 송금을 이제 대형 은행들이 이제 시작을 한다라는 것 때문에 가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아마 이거는 리플 기반으로 이제 뭐 리플이 보시면 알겠지만 각 나라마다 은행에 게이트웨이들이 쭉 있습니다. 그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렇게 송금들이 이루어지는 건데 어쨌든 대형 은행들이 참여하면서 이쪽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리플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그 가상화폐지만 그 영역들을 잘 잡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은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오를 것 같긴 한데요. 여기 이제 문제는 여기가 리플이 이제 반 이상의 유통되는 코인의 반 이상을 리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가지고 유통되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거 아마 그 수급 조절들을 좀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그 다음에 그 일본에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가상화폐 관련해서 그 좋은 뉴스들도 나오고 뭐 이제 이러니까 이제 사기 사건이 이제 급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2년 전에 비해서 한 4배 정도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사기 사건은 거의 뭐 다른 나라랑도 비슷합니다. 뭐 대부분이 뭐 가상화폐 투자하면 뭐 3배가 오른다. 뭐 혹은 4배가 오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편취하는, 그러니까 노인들 대상으로, 대부분 노인들 대상으로 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많이 적어댔던 분들은 한 6억 정도나 뭐 우리나라 돈으로 그 정도가 이제 언론에 이제 공개된 건 그 정도고요. 뭐 하여간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면 뭐 일단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일단 투자부터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 같고요. 이제 관련해서는 그 다단계로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몇 개 이제 일본 관련 됐던 곳들이 이제 들어왔었는데 아마 거기가 아마 관련이 있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관련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근데 뭐 이거는 뭐 어차피 있을 수밖에 없는 뭐 일인 것 같고요. 4배 정도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이전에 비해서 이제 그렇게 늘어났다고 하는 거지 양으로 보면 한 600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600건 정도가 이제 그 분쟁으로 이제 이렇게 고발이 됐던 게 한 600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소식도 이제 얘기를 드릴 텐데 국내가 요즘에 그 블록체인이 핫 이슈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들 이제 블록체인들과 관련한 그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핀테크 영역을 뺀 나머지 그 비핀테크 영역의 블록체인 관련된 이제 오픈 포럼이 이제 창립총회는 했고요. 저번 주에 했죠. 저번 주에 31일 날 창립총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6일 날,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이제 키사에서, 키사 15층에서 이제 합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도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 이제 다른 그 회사들도 이제 몇 군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빼고 이제 뭐, 블로코, 그 다음에 뭐, 그다음 코인플러그, 그리고 저희, 그 다음에 뭐, 더블체인 이렇게 해서 4개 정도 회사만 참여를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SK, 뭐 KT, 그 다음에 IBM, 뭐 MS, 뭐 이제 큰 회사들 위주로 참여를 했고, 학계는 뭐 고려대 이노 교수님이나 뭐 저기 건국대 이영환 교수님, 뭐 이런 분들이 쭉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은, 그러니까 오픈 포럼인데 사무국은 키사에서 맡습니다. 전체 사무국은 키사에서 맡고, 이제 오픈 포럼의 그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현재 SK CNC의 그 전무를 맡고 계신 분이 이제 그 위원장으로 선출이 됐고요. 이제 SK가 한 1년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대기업이 좀 위원장을 좀 맡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대기업에서 이제 아마 재정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예탁결제원에서 그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혁신기술위원회라는 게 출범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 이제 발표됐던 거고요. 이게 뭐 혁신기술위원회라니까 한국예탁결제원 같은 경우에는 증권거래와 관련해서 이제 나중에 그 매매 거래가 이루어진 다음에 청산하고 결제, 뭐 예탁을 담당하는 그런 업무들을 하는데, 여기가 사실은 이제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가장 민감한 데입니다. 증권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 블록체인에 올라가게 되면 이 예탁 결제원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 그 구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예탁결제원에서 이런 혁신기술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뭐
여러 이렇게 팀들을 두긴 했는데 중요한 건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물론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는 했는데 사실 내용은 블록체인과 관련된 대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예탁견차원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블록체인과 관련된 것들을 진행을 하고, 오늘 이거 말고도 행자부에서 오늘 그 전체 그 직원들이 차관 회의해서 모여가지고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행자부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행자부 전체가 했고, 뭐 경기도에서 뭐 그 따박 공동체 쪽에서 이제 같이 참여를 해서 회의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이제 행자부, 그 다음에 미래부,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핀테크 영역으로 보면 핀테크 쪽은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대부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금융위원회 주도로 은행이랑 그 다음에 보험사들이 이제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대부분 보면 민간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되지는 않고 있고요. 아직은 그 정부 주도로 현재 그 블록체인 부분이 논의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위원회라든가 오픈 포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흐름은 좀 쭉 지속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저희한테는 이제 사실 행자부에서도 와서 이제 발표를 하라고 그러고, 뭐 블록체인 오픈 포럼에서도 저희가 발표를 합니다. 하고 이제 뭐 참여들을 쭉 하고 있고, 여러 군데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뭐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뭐 이런데 이제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에는 참여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그 얘기를 하고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내용은 비트코인 하드포크가 가장 큰 이슈고요. 현재 가장 큰 이슈고, 그 이외에 뭐 나머지 부분들은 뭐 그렇게 큰 그 흐름들은 아직 없습니다. 일본이 가장 이제 그 큰 흐름들을 형성하고 있고, 중국은 뭐 규제를 계속적으로 강화하는 형태로 뭐 영상으로 이제 뭐 사용자 인증을 한다든가 거래소에 거래를 하려면 뭐 이런 것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규제를 한다는 거는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으로 아마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